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해당 영상은 영탁 사재기 반박 제업하는 영상입니다. 1편에서 18편까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업 영상 중간중간에 신규 영상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긴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규 영상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뭔가 내 가수를 방어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 차원으로 영상을 보시고 한 달 전의 영상이니까 그때 제가 했던 추리들이 뭐 얼마나 사실로 들어맞았는지 그런 걸 보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다라고 한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벌칙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재기 조항이. 근데 다른 조항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지금 2호에 제가 줄을 끌었는데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노래방에 청소년이 10시까지 밖에 못 있습니다. 밤 10시. 그러면 9시부터 이렇게 하다가 10시 땡 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을 10시 전에는 보내야 되니까 그거 한 뭐 몇 분 늦으면 이게 법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러니까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법은 별로 큰 형벌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영탁 사재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영탁을 까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이제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재준이 있잖아요. 성재준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왜곡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편에 걸쳐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2편 영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영상이 길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이고요. 2편에. 그러니까 이분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탁 씨는 야, 저 작업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아, 합법적인 스트리밍이구나. 오케이, 박수 치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비꼬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달았어요. 영상 내내 제가 길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수강 신청 매크로 파일을 쓰고 있다. 아니면 게임에서 매크로 파일을 쓰고 있다. 유튜브 좋아요 봇을 돌린다.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봇을 돌린다. 아니면 뭐 검색어 1등 만들기 봇이 있다. 이런 거 돌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돌아가는 작업들 있잖아. 이런 작업도 있을 때 그걸 보고 아 이거 불법이구나 판단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이 5가지 그 다음에 그 뭐 영탁의 스트리밍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불법이구나 아 이건 합법이구나 그럼 판단이 됩니까? 제가 이 5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 불법이고 어떤 건 합법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모른다는 거야. 왜? 아니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 영탁이 입장문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불법 스트리밍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덕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뭐 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영탁은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인지를 못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또 A씨가 카톡을 깔 겁니다. 깔 수 있잖아요. 만약 어쨌든 부인을 했으니까 거기서 뭔가 나왔어. 그러면 영탁은 사실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수 생명을 걸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쓰는 사람도 수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람님. 그러니까 영탁은 불법 스트리밍이 아니라 그냥 스트리밍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돌릴 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른다고. 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이다. 이건 사실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2편 내내 한 겁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성재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재준이 최근에 11월 6일, 8일, 10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성재준이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를 한 척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정보를 좀 왜곡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영탁 씨가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저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야 이게. 뭐냐면은 대단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런 구속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소속사 대표 밀라그로 대표가 불구속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탁도 뭐 관련이 있다고 쳐요. 뭐 안다고 치든 뭐 참여를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주범이 불구속인데 공범이 어떻게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혐의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억 논란은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사재기 논란은 법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영탁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영탁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 뭐 영상을 찍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탁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끝난 상태입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문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0억 논란이든 사재기 논란이든 간에 영탁 입장에서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률을 가져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재기죠. 예, 이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꽤나 셉니다.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또 사람들이 사재기라고 생각하는 그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2편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줄을 4개를 끊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재기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1, 2, 3을 이제 충족시켜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관련 업자가, 두 번째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세 번째가 부당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재준이 얘기한 거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재기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법률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벌을 합니다. 그게 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관련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돈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이 시도를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4번 항목은요, 사재기를 시도를 했지만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 법 조항에 걸린다면 사람들은 그냥 사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영탁이 뭐 사재기 1호 연예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진다면 지금 이 3번이랑 4번은 다른 얘기예요. 3번은 사재기가 맞고요. 4번은 사재기 미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용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재기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게 해서 4번이라고요. 근데 성재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걸로 끝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순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적용되는 건 1, 2, 4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1, 2, 3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재준은. 그러니까 그래야지 사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벌 수위도 꽤나 셉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다라고 한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센지를 잘 모르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벌칙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재기 조항이. 근데 다른 조항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지금 2호에 제가 줄을 끊었는데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노래방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방. 아니 노래방에 청소년이 10시까지 밖에 못 있습니다. 밤 10시. 그럼 9시부터 이렇게 하다가 10시 땡 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을 10시 전에는 보내야 되니까 그거 한 뭐 몇 분 늦으면 이게 법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러니까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법은 별로 큰 형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큰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뭐 1년 이상 이런 게 훨씬 큰 형벌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재준은 그냥 처벌 수위도 꽤나 셉니다. 저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쪽 그 음반 업계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재기라는 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형벌이 약할까요? 실제로 약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 아니 이 조항에 걸려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재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정하는가. 그 뒤에 만약에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고 야 이거 진짜 문제네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여태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지금은 1, 2, 4에 걸렸지만 1, 2, 3 실제 사재기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입니다. 근데 지금 1, 2, 4니까 이게 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좀 더 훨씬 낮아질 수 있다고 1, 2, 3보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닐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 이후에도 계속 성재준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1, 2, 3를 알고 있지만 1, 2, 3으로 해서 영탁을 몰아갑니다. 사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사재기 미숙 이런 거보다 사재기를 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기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이 연예계에서도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수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수들 쪽이 그냥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누군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탁을 저격할 수도 있는 거야. 사재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 사재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카톡이겠죠. 카톡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동이 됐으니까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카톡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A씨가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누가 답장을 합니까? 영탁씨가 지금 답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 카톡인데요. 이거 원본은 이거잖아. 이거 영탁이 답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탁이 답장을 한 건 3번 카톡입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화면이 다르긴 합니다. 2번 화면과 3번 화면은 다르긴 해요. 이게 좀 모니터 같긴 해 그냥. 어쨌든 여기도 오류가 있긴 하고요. 3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어문 사이트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1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탁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걸 대부분 정말로 음원이 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요. 이게 음원 차트가 아니라 검색어입니다. 음원 사이트의 검색어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사재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니 막 이런 막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재기를 해서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저 A씨가 그걸 불가능한 걸 알고 있었는지 그냥 사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색어 1등을 한 거야. 네이버에 검색어 1등 하듯이 그냥 검색어 끝입니다. 근데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순위를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치입니다. 성재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사재기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사재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카톡 얘기를 하는데요. 4번 카톡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4번 카톡은 사재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19년 12월이잖아요. 아니 사재기라는 게 음원 사이트에서 뭐 순위를 조작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이게 헷갈리게 하려고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사실 이 편에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카톡이 조합된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불법 창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응? 불법 창구가 된다면 얘들은 여기 안에 구성원들은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할 거라고. 왜? 그러니까 그 정준영 정준영 카톡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준영 카톡을 딱 봤어. 그걸 이게 경찰이 가져가면 그냥 캡처 하나만 하면 바로 범죄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이 4번 카톡까지 필요가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영탁이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 얘기예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4번 카톡 가지고 성규준이 막 계속 막 뭐라 그래요. 이거 저거 뭐야 미스트로 나간 거 자체도 문제고 애초에 미스트로 나가기 전에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것도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띄웠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건 다 도덕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는 뭐 이런 걸 보고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규준도 이 4번 카톡이 사재기랑 관련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러고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재준은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엮어서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걸 알잖아. 그러면은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편 영상을 보고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분간 영상은 제업하고 신규 포함해서 하루에 2개씩 올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